부산 자갈치 시장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갈매기 소리와 함께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이곳에서 박현숙 씨는 오늘도 변함없이 생선 가게 문을 열었죠. 오늘은 도미가 참 좋네요. 한 마리 더 얹어드릴게요. 현숙 씨의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질 때였습니다. 이번 달 보호비를 받으러 왔는데 준비는 됐겠지? 가운데 선 남자가 건방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나요? 김민호 경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등장에 조폭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현숙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민호 경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과연 자갈치 시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현숙 씨와 김미호 경위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갈매기 소리와 함께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이곳에서 박현숙 씨는 오늘도 변함없이 생선 가게 문을 열었죠. 19살 때부터 15년간 이어온 일상이었습니다. 칼날 같은 손놀림으로 생선을 다듬는 현숙 씨의 모습은 시장에서도 유명했어요. 손님들은 그녀의 솜씨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도미가 참 좋네요. 한 마리 더 얹어드릴게요. 현숙 씨의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질 때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3명의 남자들이 가게 앞을 막아섰어요. 검은 정장에 짙은 선글라스를 낀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조폭이었죠. 시장 사람들은 순식간에 긴장감을 느꼈고 손님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번 달 보호비를 받으러 왔는데 준비는 됐겠지? 가운데 선 남자가 건방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숙 씨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칼을 내려놓고 손을 천천히 닦을 뿐이었죠. 조폭들은 현숙 씨의 반응에 더 화가 난 듯 했어요. 뭐야, 듣고 있어?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조폭 중 한 명이 생선 접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 소리에 주변 상인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현숙 씨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보호비라. 뭘 보호해 준다는 거죠? 현숙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강인함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저 현숙 씨가 곤란해질까 눈치만 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현숙 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어요. 키 크고 단단한 체격의 남자 경찰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나요? 김민호 경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등장에 조폭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민호 경위는 이미 그들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었죠. 현숙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민호 경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민호 경위는 조폭들에게 다가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지금 당장 모두 연행할까요? 그의 말에 조폭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고 물러났어요. 현숙 씨는 그저 묵묵히 자리를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민호 경위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죠. 괜찮으세요? 혹시 다친 데는 없습니까? 현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민호 경위는 현숙 씨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현숙 씨는 민호 경위의 시선을 피하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혹시 저희에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민호 경위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현숙 씨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민호 경위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 민호 경위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현숙 씨의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담담한 표정, 모든 것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민호 경위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일까? 과거의 사건? 아니면 우연히 마주쳤던 누군가? 경찰서에 도착한 민호 경위는 자리에 앉아 자갈치 시장의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최근 들어 자갈치 시장에는 지역 폭력 조직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며 위협하는 일이 빈번해졌죠. 민호 경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을 꾸리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민호 경위의 마음은 계속해서 현숙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그를 계속해서 사로잡았어요. 동료 경찰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민호 씨, 무슨 생각해? 요즘 너무 일에만 몰두하는 것 같은데. 민호 경위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어요. 아, 그냥. 오늘 자갈치 시장에서 만난 여자분이 자꾸 생각나서. 동료는 놀란 표정으로 민호 경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와, 드디어 우리 민호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이는구만. 민호 경위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 본 얼굴 같아서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도 민호 경위의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현숙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민호 경위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기로 했어요. 한편 현숙은 가게 문을 닫고 홀로 남아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경위의 등장은 그녀에게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현숙은 테이블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유독 과거가 그립고 아프게 느껴졌죠. 현숙의 과거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2살에 일본으로 입양되어 낯선 땅에서 자라야 했던 고아였던 그녀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어요. 양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18살의 나이로 거리에 내몰린 현숙은 생존을 위해 야쿠자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여기에? 현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민호 경위는 그녀의 과거와 깊이 얽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국제범죄 수사를 위해 파견되었던 민호는 우연히 현숙을 만났고 그녀를 돕게 되었죠. 하지만 그 도움은 현숙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현숙은 소주잔을 비우며 그날의 일을 떠올렸어요. 라이벌 조직에게 붙잡혀 생명의 위협을 받던 순간 민호가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숙의 동료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고 그녀만 홀로 살아남았죠. 조직으로 돌아온 현숙은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그 후 현숙은 조직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찾은 곳이 바로 부산 자갈치 시장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현숙은 조용히 생선 가게를 열었죠. 민호에 대한 생각은 현숙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구해준 덕분에 목숨은 부지했지만 그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동료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민호에 대한 원망까지
이 모든 감정이 현숙의 마음속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그가 그렇게 말했지. 민호는 그때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 그것이 경찰로서의 의무였죠. 하지만 그는 현숙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민호는 단지 현숙이 살아있다는 사실에만 안도했고, 그녀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현숙은 소주병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밤바다가 그녀의 마음처럼 검고 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 경위는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본 결과 그는 현숙 씨가 누구인지 알아냈어요. 5년 전 일본 오사카에서 있었던 그 사건의 생존자였습니다. 민호 경위의 가슴은 묘한 설렘과 긴장감으로 뛰고 있었죠. 자갈치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의 큰 목소리, 흥정하는 손님들, 바다 냄새와 사람 냄새가 뒤섞인 이곳에서 민호 경위는 현숙 씨의 가게를 찾았어요. 하지만 가게는 아직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직 안 오셨나 봐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현숙이 오늘은 좀 늦네. 평소엔 제일 일찍 오는 앤데. 민호 경위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다가 보이는 방파제 쪽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감적으로 현숙 씨임을 알았어요. 민호 경위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파제에 홀로 서 있는 현숙 씨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바닷바람에 나부끼는 그녀의 머리카락과 단단한 어깨선은 강인함과 여린 마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듯 했어요. 민호 경위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현숙 씨, 민호 경위의 목소리에 현숙 씨는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사카에서. 민호 경위의 말에 현숙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5년 만이네요.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민호 경위의 이 한마디에 현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어요. 살아있으니까 뭐가 좋죠? 나는 그때 살아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현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호 경위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피해자였고 내가 구한 건 구했다고요? 당신이 나를 구했다고요? 현숙 씨가 민호 경위의 말을 자르며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때 나만 살아남아서 돌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알아요? 동료들은 모두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았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현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 경위는 그제야 현숙 씨가 겪었을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민호 경위는 현숙의 분노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현숙의 상처가 훨씬 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정말 몰랐어요. 내가 당신을 구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줄은. 민호 경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숙은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죠. 하지만 나는 그 이후의 삶이 지옥 같았어요. 현숙의 목소리에서 5년간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민호 경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곁에 섰어요. 현숙아. 민호 경위가 처음으로 친근하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현숙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때 내가 살려서 미안해. 하지만 그때 너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너를 잃었을 거야. 너를 살려서 정말 고맙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민호 경위의 진심 어린 말에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살아있어서 고맙다 정말. 민호 경위의 말에 현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오랜 시간 쌓아왔던 분노와 슬픔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난 그동안 당신을 원망했어요. 나만 살아남게 해서, 이 고통을 안게 해서. 현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민호 경위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제는 알아요. 그날 이후로 당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하지만 현수가 넌 살아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 그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기뻐. 현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 자갈치 시장에는 다시 조폭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경찰에게 쫓겨난 것이 분했던 그들은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와서 시장을 휘젓고 있었어요. 특히 현숙의 가게를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었죠. 어제 그 여자 때문에 망신당했으니 오늘은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조폭의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불안한 기색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민호 경위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울렸어요. 민호 씨, 자갈치 시장에 다시 조폭들이 나타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민호 경위와 현숙은 급히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그들은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목격했어요. 조폭들이 가게들을 헤집고 다니며 물건들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숙의 가게는 가장 심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민호 경위는 즉시 지원을 요청하고 조폭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의 단호한 모습에 현숙은 새삼 그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순간 현숙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깨닫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지금 당장 모두 체포하겠습니다. 민호 경위의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조폭들은 그를 보고 순간 망설였지만 숫자가 많다는 자신감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경찰 한 명이 뭘 어쩌겠다고? 조폭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숙이 앞으로 나섰죠.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현숙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조폭들은 그녀를 비웃었지만 현숙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과거 야쿠자 세계에서 살아남았던 그녀의 강인함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시장이,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현숙의 말에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그녀의 옆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현숙이 보여준 성실함과 따뜻함이 이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어요. 우리 시장을 괴롭히지 마세요. 여기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한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말했죠. 그러자 더 많은 상인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폭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어요. 그때 경찰 지원이 도착했습니다. 민호 경위가 앞장서서 조폭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현숙은 그런 민호의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 따뜻함이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상황이 진정된 후 민호 경위는 현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내가 앞장서지 않았다면
시장 사람들도 함께하지 않았을 거야. 현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래요, 살아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며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그동안 살아온 의미인 것 같아요. 그때 나를 살려준 건 민호 덕분이었어요. 현숙은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호 경위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현숙은 민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그만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나 자신을 살아갈 거예요. 자갈치 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현숙의 가게 앞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시장 사람들은 현숙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강인함에 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현숙과 민호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살아있다는 건 새로운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거네요. 현숙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 함께하면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현숙과 민호는 서로의 손을 잡고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내일을 꿈꾸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자갈치 시장의 따뜻한 이야기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